의료 인력 부족 속에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도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종합병원들은 다행히 연휴 기간 응급실을 24시간 정상 운영하고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도 설 연휴 때보다는 3배 가까이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제주에서 병상 수가 가장 많은 제주대학교 병원 응급실. 평일 오후 5시인데도 병상이 대부분 찼습니다. 응급치료를 마친 중증 환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야 하지만 의료 집단 행동으로 의사 수가 부족해 응급실에서 전부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응급실을 찾아도 진료를 받기까지 길게는 7시간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걱정이 더 커지는 이유입니다. 저도 갑자기 또 응급실에 올 수도 있는 건데 피해 오는 것이 우리 시민이고 국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공이 집단 이탈 이후 맞는 첫 명절. 제주대병원은 응급실 운영을 60%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응급실 초진 업무를 맡았던 인턴 5명이 의료 파업에 동참해 전부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빠듯한 인력에 병상을 줄이고 중증 환자 위주로 진료에 힘쓰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 위주로 환자를 좀 더 선별해서 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심혈관계 응급질환이나 응급분만, 응급투석 이런 부분들을 주로 보려고 그 체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동안 도내 6개 종합병원 응급실은 모두 평소와 같이 24시간 운영합니다. 또 연휴 기간 문을 여는 개인병원과 약국, 보건기관은 모두 637곳으로 지난 설 연휴 때보다 2.5배 늘었습니다. 특히 제주와 동부 등 지역 보건소는 연휴 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상 진료하고 제주의료원은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추가 외래 진료를 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가 재유행함에 따라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분산하고 120 다산 콜센터와 제주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의료 정보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5개의 발열 클리닉을 별도로 지정해서 고열자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분산 배치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안내를 하고 있고, 그것도 우리가 이송이나 관련된 소방본부하고도 긴밀하게 협조 체제를 구하면서. 도내 전공의는 모두 151명에서 지난 2월 의료 파업으로 현재 23명만 남아있는 상황. 응급 환자를 받아줄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이른바 뺑뺑이 사례는 지난달 기준 2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5% 급증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도내 종합병원 응급실이 정상 운영되지만 진료비 인상 등으로 걱정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지난달 제주의 한 대학교 공사 현장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사고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제주의 한 대학교 건물 복도에 책상과 의자 등이 어지럽게 쌓여 있습니다. 회의실 입구에는 출입금지 표시가 붙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중 사망 사고가 나면서 공사가 멈춘 겁니다. 사고가 난 건 지난달 6일 오전 10시쯤. 공사 중 천장에서 목재 구조물이 떨어졌고 50대 남성이 머리를 맞아 크게 다쳤습니다. 이 남성은 근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달 14일 결국 숨졌습니다. 현재는 중지된 상태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관전 조치해서 중지된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 주에 좀 끝냈으면 해서 미역기 중에 학생들이랑 쓰는데. 숨진 남성은 공사업체에서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로 철거 작업 중 나오는 쓰레기를 정리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사고 당시 공사 현장에는 모두 4명이 일하고 있었는데요.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 여부에 대해서는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사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비롯해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일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누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혹시나 해서 더 조사하고 있는 거고요. 5인 이상이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찰은 공사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안전관리 소홀 등 업무상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제주는 노인 돌봄의 도농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요. 상황이 더욱 열악한 도서 지역에서는 장애 노인들이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제주도 북쪽 제주항에서 직선거리로 50km 떨어진 추자도. 강영래 씨가 손수 만들어 포장한 음식을 들고 어르신 댁을 찾았습니다. 몸이 불편한 곳은 없는지 건강부터 챙깁니다. 보건소 한번 가보게요. 그렇게 여기가 막 부서. 그러니까 엄마 얼굴이 부은 것 같아. 응? 저기 여기 보건소라도 한번 갔다 오게요, 엄마. 그냥 나눌까? 시각장애 노인 부부가 사는 또 다른 집. 음식을 차려놓고 설명도 잊지 않습니다. 손 줘봐. 여기 상에다가 나눴어요. 이것도 엄마 해서 드시고. 알았어. 먹고 남으면 이제 냉장고 열어놓고 먹고. 그래. 엄마 여기다 나눴어. 알았어. 성주를 여기다 나눴어요. 알았어. 아버지. 장애 노인들이 특히 애를 먹고 있는 것은 바다 건너 원정 병원 진료입니다. 올해부터 제주의 한 복지관이 노인들의 선박 병원 가는 길을 돕고 있지만 진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은 오로지 어르신들의 몫입니다. 풍랑 등 기상특보라도 내려지면 걱정은 더 커집니다. 캄캄할 때가 참 많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시는 분들 그러면 저가 할 수 있는 거는 택시기사한테 전화를 드려갖고 그런 분이 지금 뭐 제대병원이나 어디 계시니까는 어느 여관으로 모텔로 모셔다 달라고 그렇게밖에. 제주 지역 장애인 36,900여 명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는 18,000여 명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2012년 42%에서 10여 년 새 10%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도서 지역이나 농어촌에 거주하는 장애 노인들은 도시 지역에 비해 돌봄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등 상당한 격차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노인이라면 활동지원사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활동지원사는 많이 양성돼 있지만 읍면 지역은 파견을 안 간다고 합니다. 되게 어려우니까 같은 조건이면 시내권을 가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초고령 사회, 노인 돌봄 위기에 맞서고 있는 지역들을 찾아 대안을 모색해 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도 돌봄 노동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주민조례 청구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공공운수 제주본부와 정의당 제주도당은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돌봄 노동자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청구를 위해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도내 돌봄 노동자들이 저임금을 받고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여 있다며 처우 개선을 위한 주민조례 청구서와 조례 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일 내려집니다. 대법원 제1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지사에 대해 최종 선고를 내립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열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당선이 유지되는 벌금 90만 원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면 지사직이 유지되고 사건을 되돌려보낼 경우 형량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면접 점수를 잘못 산정해 불합격자를 최종 합격자로 뽑고 자격 미달자를 합격 처리한 제주지방 공공기관들이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은 기간제 근로자를 뽑는 과정에서 컴퓨터 점수 합산 프로그램에 입력값을 잘못 넣어 불합격자를 최종 합격자로 처리했습니다. 또 제주도 사회서비스원은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을 수료한 사람으로 자격 기준을 공고했지만 공고일 이후 수료증을 제출한 자격 미달자 2명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했습니다. 또 감사위는 모두 25건의 행정상 조치와 1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제주 지역 고용시장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제주사무소가 발표한 지난달 고용 동향에 따르면
제주 지역 취업자 수는 40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5천 명 줄었고 고용률도 69.6%로 2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실업률은 1.5%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상승했고 실업자 수도 6천 명으로 1,000명 늘었습니다. 산업별 취업자 수는 건설업과 도소매, 음식, 숙박업에서 각각 6천 명이 줄었고 고용의 질도 나빠져 주 36시간 미만 단기 취업자가 12.8% 늘었습니다. 제주 이북도민연합회는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환영한다며 제2공항 건설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영훈 지사가 도민 갈등 최소화와 도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고시를 촉구한 건 잘한 결정이고 주민투표 불가 의견을 밝힌 것도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는 오늘 산지에 호우주의보, 해안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지며 늦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산지와 남부 중산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돼 한라산 영실과 삼각봉에 100mm가 넘는 비가 내린 가운데 내일까지 북부에 30mm, 산지와 남부 중산간에 80mm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해안에는 낮 최고 기온이 애월 33.5도를 비롯해 외도 33.2도, 제주시가 33.1도까지 올랐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괌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제13호 태풍 버빙카는 강도 중으로 중국 상하이 남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비상품 감귤 유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감귤 유통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감귤 유통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고 비상품 감귤을 유통한 선과장의 등록 취소 기준을 연 3회 이상 위반해서 2회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비상품 감귤 유통에 대한 과태료도 최소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감귤 유통 조례가 개정되면 시행 규칙도 개정돼 앞으로 당도 10브릭스 이상인 온주 감귤은 크기에 상관없이 출하가 가능하고 극조생 감귤의 당도 기준도 8브릭스에서 8.5브릭스로 높아집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